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배열의 개념을 잡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 배열을 선언하는 방법 처음 보는 거죠. 그리고 배열 처리 포물을 이용해서 우리 for는 잘 알고 있는데 배열을 처리하는 방법까지 소개하고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배열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열이 왜 필요할까요? 성적을 처리해야 되는데 60명 학생의 점수를 처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변수를 몇 개 선언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학생은 S1에, 두 번째 학생은 S2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쭉 해서 S60까지 60개의 변수명이 있어야 각 학생의 점수를 저장할 수 있겠습니다. 자, 60명의 점수를 60개의 변수에 저장했다고 가정을 하고 이 학생들의 점수의 합계를 구해야 한다면 sum은 그렇죠. 변수명 60개를 덧셈으로 다 계산해줘야 되겠습니다. 이거 60명은 그래도 우리 할 수 있겠다. 그죠? 이게 1000명만 돼도 안 하고 말겠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가 많을 때 우리는 이제 기초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데이터 개수를 많이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실제 우리 컴퓨터 프로그램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자료를 저장할 수 있고 쉽게 코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배열이라는 겁니다. array는 대량의 데이터를 쉽게 다룰 수 있게 해주는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스트럭처, 자료 구조 중에 하나입니다. 수백 명의 성적, 수십만, 수천만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렇게 많은 정보들을 한꺼번에 저장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배열이다 이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한 일반 변수와 배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처럼 정수형 변수 하나를 선언을 하게 되면 4바이트의 메모리가 할당이 되고 여기에 정수 1개 저장할 수 있었죠. 그런데 오늘 배우는 배열을 이용하면 여기가 조금 이상하죠? 눈에 익혀둡니다. 그리고 여기가 5라서 5개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H란 이름 하나로 정수 5개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을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배열이다 이거죠. 자, 배열은 간단하게 정의를 해본다면 자료형이 몽땅 같아야 됩니다. 몽땅 정수, 몽땅 더블, 몽땅 캐릭터 이렇게 자료형이 틀린 것은 배열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C 언어는 그래요. 파이썬은 섞어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자료가 많아도 이름은 딱 하나, 배열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컴퓨터 내부적으로 연속된 기억 공간을 할당받아서 사용하는 게 배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단짜리 서랍장 연결되어 있죠. 12층짜리 그린 아파트에 한 층에 4가구, 6가구 이렇게 모두 모여 있죠. 그래서 단독주택은 변수 그리고 아파트는 배열 이렇게 비교하기도 합니다. 연속된 기억 공간을 사용한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코딩을 간단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프로그래머는 전혀 신경 쓰진 않아도 돼요. 자, 일단 내가 배열을 쓰고 싶어요. 정수형 변수 선언하는 것처럼 배열을 선언하는 방법. int a라고 하면 정수값 1개만 저장하는 변수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슨 배열을 사용하고 싶냐면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연령층별로 또 이렇게 우리가 통계 자료를 얻어내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각자 100명의 나이를 저장했을 때 100개의 나이를 저장하려면 정수 100개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죠. int 배열명 원소 개수인데 특별한 기호 사각 괄호를 써야 됩니다. 우리 대괄호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수업 시간에 사각 괄호라고 얘기를 해요. 자, 사용하는 형식 여기까지만 있으면 일반 변수 선언. 그런데 뒤에 사각 괄호가 오면 나 배열이거든을 의미하고, 자, 배열은 연속된 기억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파트도 60층 넘는 고층도 있고 12층, 5층짜리 아파트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는 원소 100개를 가지고 있는, 이것이 바로 배열의 크기를 결정해주는 원소 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언을 하고,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면 사실적인 값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선언만 하게 되면 값은 없는 상태이죠. 이 상태에서 나는 첫 번째 사람의 나이에 25를 저장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지금까지 ag라는 변수에 내 나이 20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나 이 변수는 정수형 변수이기 때문에 정수형 하나를 곧바로 넣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배열이 되면 ag라는 것이 이거 전체가 age가 되잖아요. 이렇게 넣으면 5, 6. 너 배열이잖아. 근데 왜 이렇게 넣어? 오류가 생깁니다. 이 많은 배열 원소 중에 콕 찍어서 예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여기 보입니까? 노란색 부분 0, 1, 2, 3, 4라는 숫자가 붙어 있는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첨자 또는 인덱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노란색 부분 인덱스 왜 써냐면 우리 아파트에도 이 많은 아파트 중에 콕 찍어서 605호에 올 수 있는 것은 호수가 있기 때문에 나의 집에 우편물이 돌 수 있는 거죠. 배열도 마찬가지. 이 많은 배열 원소 중에 인덱스를 이용을 해서 여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잘 틀려요. 이 첨자라는 것이 우리 사람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C 언어에서 첨자를 사용할 때 얼마부터 시작한다? 0부터. 이상하죠. 사람은 첫 번째, 두 번째라고 얘기하는데 왜 컴퓨터 C 프로그램은 0번째, 1번째, 2번째라고 얘기해? 0번째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뒤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100번째 원소의 첨자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1이 부족하니까 99가 됩니다. 첨자가 0부터 원소수 빼기 1이라는 거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고 갈게요. 그렇다면 왜 0부터 시작하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배열명은 배열 시작 주소다. 이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요. 우리 C 언어 커진 제일 마지막에 배우는 내용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 배열명은 배열 시작 주소다. 그래서 배열 시작 위치를 가리키는 포인터다 라는 얘기. C 언어 하면 포인터 꼭 알아야 고급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거든요. 자, 여기 배열명 ag가 있는데 이 ag는 배열 시작 위치를 가리키는, 보았죠? 시작 위치 여기죠. 화살표로 어디를 가리킨다? 포인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는 머릿속에 기억만 해두고요. 지금 당장은 한동안은 안 사용할 거예요. 자, 첨자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배열 첫 원소로부터 몇
개 뒤의 원소인가를 나타낸다 이겁니다. 자, 여기 배열명은 배열 시작 주소다. 그런데 뒤에 0이 있잖아요. 배열 시작 위치로부터 0개 뒤의 원소 나겠죠. 자, 배열명 다음에 첨자 1이 오죠. 배열 시작 위치로부터 1개 뒤, 2개 뒤, 3개 뒤. 그러니까 누가 기준이다? 첫 번째 원소가 기준. 그리고 이 시작 위치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졌나를 표시하는 게 인덱스입니다. 그러니까 0부터 시작해서 0개 떨어진 게 나잖아요. 다음 1개 뒤에, 2개 뒤에, 3개 뒤에란 뜻이 됩니다. 자, 이해를 하면 좋겠고요. 아니더라도 무조건 머릿속에 외우는 겁니다. 첨자는 얼마부터? 0부터 시작이다 라는 것. 이것 모르고는 배열 코딩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 배열만의 특징들이 쭉 나옵니다. 나 배열 선언하자마자 초기화하고 싶은데 int sum 0 이렇게 초기화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배열도 메모리 잡자마자 곧바로 초기화할 수 없을까? 있습니다. 그런데 값이 여러 개 저장할 수 있는 게 배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초기 값도 여러 개 줘야 되겠네. 우리 수학에서 여러 개 값을 가지는 집합기호, 중괄호를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즉 age 0, age 1, age 2 이렇게 저장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배열 원소를 사용할 때는 첨자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선언하면서 초기화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배열 단위로 한꺼번에 값을 저장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자, 여기 선언하자마자 10개의 값을 곧바로 저장할 수 있었죠. 이것은 언제만 가능하다? 선언하면서 초기화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배열 단위로 못해요. 무조건 원소 단위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 age0에 25 넣을 거야. 원소죠. 사각관라 안에 첨자 있으니까 나 첫 번째 원소의 값을 입력받고 싶어. 우리 입력받을 때는 어떤 변수의 주소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age0의 주소 역시 앞에다가 ampersand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나 age1의 값을 1 증가시키고 싶어. 원래 값에다가 1을 더해서 다시 넣는다. 일반 변수처럼 배열 원소에도 곧바로 뒤에 뿔뿔 붙일 수 있습니다. 자, 다양한 배열 선언 방법. 이거가 가장 기본적인 거. 그냥 비어있는 메모리 5개 할당. 그런데 방금 배운 거죠.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하는 것. 선언하자마자 이렇게 값이 들어가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 요거요.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sum 100. sum 100이라 함은 100개의 원소를 저장할 수 있는 곳인데 초기치를 딱 한 개만 줬네요. 그러면 첫 번째 원소에 sum 0에 0이 들어가고 나머지 sum 1부터 sum 99까지는 썸만 타다가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건가요? 우리는 낙동강 오리알이야? 맞아요. 이상하죠? 자, 부족한 부분. 원소 개수는 100개인데 초기값이 1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부족한 부분은 뭐가 들어간다? 낙동강 오리알이 들어간다. 0으로 초기화됩니다. 무조건 외워야 되겠습니다. 얘가 0이라서 0인 게 아닙니다. 만일 얘가 1이라면 첫 번째 원소는 1이고 나머지는 몽땅 낙동강 오리알이 들어가는 겁니다.
되게 편하겠죠. 우리가 학생 100명의 성적 총계를 구하려고 할 때 학생 한 명마다 국어, 영어, 수학 3개를 더해야 되는데 초기치 0으로 주고 싶다. 0000000 100개 적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초기값 개수가 모자라면 자동으로 0이 들어간다. 다음,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여기 왜 원소수가 없어요? 생략 가능합니다. 언제? 뒤에 초기치가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귀차니즘이구만. 5를 넣어줍니다. 컴파일러가 번역하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급할 때, 귀찮을 때 이렇게 생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안 되는 거죠. 선언만 하고 초기값이 없어요. 원소 개수 몇 개인지 도저히 컴파일러가 알 수가 없겠죠? 이거는 오류. 아니, 오류는 아니에요. 아, 오류네. 헷갈렸다. 오류죠. 왜냐면 여기 원소 개수가 없으니까 이거 뭐지? 오류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요. 배열 처리는 반복문으로 편리하게 코딩을 해야 한다. 아니면은 배열 쓸 이유가 없습니다. 기억납니까? 처음에 썸는 S1 더하기 S2 더하기 S60 이렇게 내가 다 적을 바에야 배열 쓸 이유가 없어요. 이거 편하게 하자고 지금 배열 배우고 있는 겁니다. 배열 첨자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잘 활용하면 원소 개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똑같은 길이의 반복문을 사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기억납니까? 1에서 10까지 합을 구하든 1에서 1000까지 합을 구하든 코드 길이는 똑같았죠. 어디만 머릿속에 팽팽팽 돌아갑니다. 그죠? 10까지 합, 100까지 합, 1000까지 합. 폼은 나머지는 여러분 머릿속에서 그려보죠. 이것과 똑같습니다. 배열도. 자, 우리 랭크 배열, 우리 싫어하는 거 랭크죠. 순위 매기는 거. 랭크 배열이 이렇게 5로 선언되어 있습니다. 나 랭크 0에 1 넣을 거야. 랭크 1에도 2에도 우리 모두의 희망사항이죠. 언제나 1등. 자, 이거 5번 반복했잖아요. 학생이 500명이면 대인문 랭크 얼마까지? 499에 1 넣는 것까지 500문장을 적어줘야 되겠죠. 이렇게는 코딩 못합니다. 안 하죠. 자, 어떤 특징이 있는데 이 5개의 초기화 문장에서 안에 보라색 부분 첨자만 0에서 4까지 변하죠. 우리가 무언가를 반복할 때는 반복문, 포문으로 코딩할 수 있더라. 이게 나중에 나왔어야 되는데 일단 나와버렸네요. 자, 일단 포문으로 0부터 5가 되기 전까지 0, 1, 2, 3, 4, 5 되면 안 하는 거죠. 이거 5보다 작을 때만 반복하는 거니까 5번. 뭘 반복해요? 그 무엇에 1 넣는 작업을 반복을 하죠. 그래서 여기 랭크 사각괄로 안에 뭐 적고 1 넣는 거를 5번 반복하죠. 근데 여기가 어떻게 변해요? 0부터 4까지 변하죠. 자, 우리가 for 반복 안에서 뭔가 변할 때는 누구와의 관계를 생각해라? 제어 변수와의 관계를 생각해 봐라. 지금 제어 변수가 어떻게 변합니까? 0, 1, 2, 3, 4. 내가 랭크 사각괄로 안에도 0, 1, 2, 3, 4. 그렇다면 여기에 얼마? I.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500명의 순위를 구한다면 뺑뺑뺑을 500번만 돌면 되겠죠?
원소수가 10,000개라면 여기를만 만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배열을 사용하는 이유이죠. 원소수가 아무리 많아도 코드 길이는 똑같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한 프로그램 해보죠. 에이지 배열의 5명의 나이를 입력받아 보시오. 자, 일단 메모리 확보하려면 선언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일반 변수죠. 지금까지 했었던 이거는 배열 선언.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5개의 나이를 입력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입력받을 때 안에 첨자만 자꾸 변하네. 우리가 입력을 받으려면 스캔 F 정수값 1개니까 %D 그리고 여기다가 입력받을 주소를 적어줘야 되죠. 첫 번째는 age 0의 주소, 다음에는 age 1의 주소, 2의 주소, age i가 0에서 4까지 변하니까 0에서 4까지 age i의 주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마지막입니다. 하나 남았네요. age 배열의 합을 구해보시오. 자, 우리 설문조사 대상자들의 평균 나이는 얼마일까? 5과목 시험 점수의 평균은 얼마일까? 실험 결과 5개의 평균은 얼마일까? 합을 구해야 평균을 구할 수 있겠죠. 자, 합을 구할 때 우리가 반복문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age 0 밑으로 적었을 뿐입니다. 원래는 age 0, age 1 이렇게 적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첨자만 변하죠. 거기다가 1에서 10까지 합을 구할 때 앞에 무엇 적으라고 했는지 기억납니까? 0 더하기를 적어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썸의 값이 0이었는데 age 1을 더하고 age 2를 더하고 이렇게 값이 점점 늘어나게 코딩한다 했었죠. 자, sum 0 아주 중요한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언가를 5번 누적하네? 초기치는 0이네? 그렇다면 sum의 0으로 초기화, 나머지 더하기 5번은 현재 sum의 age i를 계속해서 더하네 입니다. 자, 우리가 합계를 구하고 싶다면 점수 스코어 배열을 선언하고 스코어라고 적으면 되겠고, 또는 뭐 실험 데이터 그러면 데이터 배열 선언하고 데이터 i를 계속 더하면 되겠고, 그래서 합을 구할 때는 언제나 sum에 0을 주고 sum에다가 배열의 내용을 계속 더해가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배열을 처리하는 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배열은 폼은 돌려서 mon i라는 거는 age i, score i, data i, 여하튼 배열명 다음에 첨자 i를 써주고 뱅글뱅글 돌린다 이겁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자, age 배열 선언하고 나이 입력받고 합계를 구했고, 나누기 5하면 평균 나이 구해지겠죠. 자, 여기서는 age 배열에서 30살 이상이 몇 명이지? 를 구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열에서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원소수를 구하는 거 정말 많이 할 거예요. 남자 몇 명이지? 10대 몇 명이지? 여자 몇 명이지? 90점 이상 몇 개지? 정말 많이 하는 거, 카운트 구하는 거. 자, 여기서 30살 이상인 사람은 몇 명이지를 CNT 변수에 구해보기로 합니다. 우리 기억나죠? 처음에 0으로 줬다가 1명, 일씩 더해 나가면 2명, 3명, 4명 이렇게 늘어나는 거. 자, 곧바로 나는 배열로 코딩하기 어려워 라면 반복문 사용하지 말고 2-3번 돌려보라 했습니다. 자, 0명으로 시작. 그리고 첫 번째 사람부터 조사해 보는 거죠. 너 30살
이상, 너라고 좀 그러네요. 당신 30살 이상입니까? 당신의 나이가 30 이상이라면 카운트 변수를 1 증가시켜야 되겠죠. 자, 초기치는 0이었고 우리 아닙니다. 그죠? 다음은 뭐합니까? 두 번째 사람은 원소 age 1이 30 이상입니까? 네. 더하기 1. 다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네 번째 사람. 이렇게 해서 여기 30 이상은 맞네요. 여기, 여기, 여기. 그래서 3명 나오겠습니다. 자, 똑같은 if문을 몇 번 반복합니까? 5번 반복하죠. 카운트는 0으로 시작하되 빨간색 if문을 5번 반복하게. 누가 변해요? 첨자만 변하죠. 첨자를 i로.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 for i는 어쩌고 저쩌고 먼 i에 대해서 찍거나 입력받거나 더하거나 비교하거나 입니다. 자, 보통 우리가 폼 돌릴 때 i는 1부터 i가 5일 때까지 i를 1씩 증가시키며 이렇게 해도 5번 반복이에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1부터 쓰지 않는 이유는 그렇죠. 첨자가 0부터 시작해요. i는 1부터 시작했다면 age 0이 되려면 i에서 1을 빼야 되잖아요. 꼬박꼬박 1을 뺄 필요 없고 i를 0부터 시작해서 0, 1, 2, 3, 4, 5 되면 그만해야 되죠. 5보다 작으면 이 5가 뭘 의미합니까? 원소 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배열은 어떤 처리를 하려면 반복문으로 코딩해야 되는데 i는 0부터 원소수보다 작을 때까지 먼 i로 코딩한다더라. 기억합니다. 이렇게 강조를 해도 학생들이 수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해요. 나 age 배열 찍고 싶어. 일반 변수면 가능하죠. 근데 int age 1000 했단 말이죠. 귀찮으니까 age 찍어줘 라고 하고 싶지만 우린 하고 싶어요. 그러나 C 언어에서는 never 절대로 안 해줍니다. 뭐가 찍히겠습니까? 기억나요 혹시? 이 age 배열의 주소가 찍힙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된다? for 이용하고 age I 이렇게 코딩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내가 이제 배열 처리해? 그럼 무조건 for문 i를 그대로 먼 I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배열의 개념을 잡는 거, 특히 이것 머릿속에서 scanf 또는 뭐 3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렇게 틀을 머릿속에 익혀두고요. 이제 다음부터는 순위를 구한다거나 아니면 표준 분차를 구한다거나 등등등등 엄청난 프로그램들을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인 배열 프로그램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